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여러분은 이집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수천 년의 세월을 흘렀지만 여전히 고대 이집트는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주로 구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중왕국 12왕조 시대 동안에 왕묘의 형식으로 사용된 이 거대 건축물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들보다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피라미드는 그 압도적인 규모와 높은 수준의 공학적인 완성도, 그리고 그와는 대조되는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관련 기록들 때문에 오래도록 커다란 미스터리로 다뤄져 왔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의문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라미드 견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문점을 상당 부분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므로 피라미드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의 발판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절대 권력을 지닌 어떤 고대 지배자들의 과다망상이 만들어낸 어떤 아주 커다란 사각뿔 모양의 왕묘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요. 파라오는 절대군주라기보다는 마트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어떤 공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 수행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 건축물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목표를 염두에 둔 노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각의 파라오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개성을 그 피라미드 건축에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명칭은 고대 그리스어 피라미스에서 온 개념입니다. 피라미스는 사각뿔 혹은 사각뿔 모양의 빵을 뜻하는 어떤 그 명사였죠. 자, 반면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메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르의 어원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라미드의 형태적인 특성과 잘 맞는 이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피라미드를 지칭하는 이 메르라고 하는 일반 명사들도 있었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각각의 피라미드에 어떤 고유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고유 명사로 부르는 것을 더 즐겨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 기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쿠푸의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아케트 쿠푸라고, 쿠푸의 지평선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3왕조 시대인 조세르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피라미드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초기 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 동안에 왕묘의 형식으로 사용되었던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무덤의 형식을 여러 층으로 쌓은 형태입니다. 자,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 피라미드는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타이틀 말고 최초가 붙는 타이틀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석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물론 이 조세르 피라미드 이전에도 건축 과정에 돌이 재료로 사용된 사례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다만 대형 건축물 전체가 돌로 만들어진 것은 이 조세르의 피라미드가 최초입니다. 조세르 이후에 한 2번에 3번 정도 계단식 피라미드가 더 지어졌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후 3왕조 말, 4왕조 초 계단식 피라미드와는 형태적으로 차별성을 띠는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이 시도를 시작한 파라오는 사망주의 마지막 파라오인 후니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후니는 피라미드를 완공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스네페르가 완공을 시켰는데, 스네페르가 이 피라미드를 완공시킨 이후에 피라미드는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붕괴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이 피라미드는 내부 구조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피라미드 부속 시설 역시도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피라미드는 애초에는 완공이 되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피라미드가 이제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 전체에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라미드를 짓던 건축가들은 이 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 건축가들은 이 50도 정도 되는 피라미드의 경사각을 지탱시킬 정도로 견고한 구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스네페르의 경우에는 자신의 장인의, 그러니까 선왕 후니의 피라미드를 완공시키는 과정과 동시에 자신의 피라미드는 다슈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었습니다. 스네페르가 다슈르에서 처음 짓기 시작했던 피라미드 역시 외부의 경사각은 50도대로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네페르의 피라미드가 반 정도 완성되었을 때 후니 피라미드 붕괴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스네페르의 피라미드 역시 경사각이 50도대였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상단부의 경사각을 43도로 낮춰가지고 완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다슈르에서 스네페르가 첫 번째로 지은 피라미드에는 굴절 피라미드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외부 경사각이 한번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어쨌거나 완성된 이 굴절 피라미드를 보고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피라미드의 주인인 파라오 스네페르는 이 굴절 형태로 지어진 피라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기대했었던 일반 형태의 피라미드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스네페르는 파라오다운 선택을 합니다. 다시 지어. 아마 건축가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피라미드 한 길을 짓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10년 동안 자신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은 피라미드가 버려지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파라오가 명령을 하니까 다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10여 년의 세월을 이제 사용을 해서 완공이 됩니다. 다만 이 피라미드는 애초부터 상단부의 경사각이었던 43도를 가지고 외부 경사각을 설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그 굴절 피라미드와 비슷하지만 대략 한 105m 정도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굉장히 긴 220m가량 되는 피라미드가 완공이 됩니다. 이 피라미드를 오늘날에는 붉은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피라미드 외장석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풍화된 석회암이 석양을 받으면 붉은색으로 보인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붉은 피라미드는 최초로 온전하게 지어진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였습니다. 스네페르의 아들인 쿠프 시대가 되면 피라미드 건축술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상 지어진 모든 피라미드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피라미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일입니다. 쿠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피라미드는 한 변의 길이가 230m, 높이는 146m, 사용된 돌의 개수는 260만 개 정도, 그리고 피라미드 전체의 무게는 약 700만 톤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피라미드라는 별칭이 잘 어울리는 이 거대한 석재 구조물은 서기 1311년에 영국에서 첨탑의 높이가 160m에 이르는 링컨 대성당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인류가 지은 인공 건축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3,800년 동안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라미드의 경사각은 52도에 이르는데, 이것은 후니로부터 스네페르 시대 때까지 피라미드 건축가들이 목표로 했었던 50도대의 피라미드가 이제 완성된 그런 사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왕국 시대 내내 피라미드 외부의 경사각은 피라미드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50도대를 유지했습니다. 쿠프의 아들인 카프라의 피라미드는 대피라미드 바로 옆에 지어지는데 그 아버지의 피라미드와 그 규모가 비슷해서 높이가 약 141m 정도, 밑변의 길이는 한 215m 정도가 됩니다. 대피라미드보다 실제의 사이즈는 좀 작지만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지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면은 오히려 카프라의 피라미드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세대가 더 지나서 그 다음에 쿠프의 손자인 멘카우라 시대가 되면 피라미드의 규모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멘카우라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5m 정도가 되는데 작은 규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라미드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피라미드의 크기가 작아졌을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보다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의 총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멘카우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셰프스카프는 갑자기 피라미드가 아닌 마스타바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타바 무덤은 피라미드들이 본격적으로 지어지는 삼왕조, 사왕조 시대 동안에는 귀족들의 무덤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무덤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프스카프 당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마스타바는 조금은 고리타분하고 또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셰프스카프의 선택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왜 도대체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마스타바라고 하는 과거의 유산을 되살렸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당시에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관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라오가 의도적으로 피라미드를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형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대상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태양에서 빛이 뻗어나가는 형태를 물리적으로 형상화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양 신관단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이 파라오 셰프스카프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세르카프, 그러니까 셰프스카프 바로 다음 파라오인 우세르카프의 즉위와 함께 오왕조 시대가 시작되면서 태양 신앙은 그 영향력을 더 확장시킵니다. 이 오왕조 시기의 파라오들은 이제 피라미드만이 아니라 태양 신앙만을 위해서 커다란 건축물을 짓기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5왕조, 6왕조 시대 동안에는 피라미드의 규모나 완성도가 4왕조 시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라 태양신전 건축에도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우라 시대부터는 피라미드들이 아부시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부시르의 5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규모가 기자 시대의 피라미드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학적인 경관과 세련됨의 수준도 상당히 낮아진 모습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축 수준은 사왕조 시대에 정점을 찍은 후에 곧바로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집트가 재통일되고 중왕국 시대가 되면서 피라미드는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왕국이 시작되자마자 피라미드가 다시 등장한 것은 아니고 11왕조에서 12왕조로 왕조가 바뀐 후에야 피라미드의 건설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크기가 크건 작건 석재를 사용해서 피라미드를 짓는 데 반해서 중왕국 12왕조의 피라미드들은 피라미드의 중심 구조는 전부 다 진흙 벽돌로 구조물을 만들고 바깥쪽 부분만 석재로 단장하는 방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진흙 벽돌은 당연히 석재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남겨져 있는 보존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중왕국 시대 이후 이중관계를 지나면서 피라미드는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후 기원전 1550년경에 다시 시작이 되지만 이 시기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더 이상 왕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무덤을 지상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지하의 암굴묘의 형태로 지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피라미드 형태의 왕묘들이 지속적으로 도굴이 나간다는 사실을 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왕국 시대의 왕묘들은 완전히 숨겨지는 방식으로 지어졌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도굴되고 말았습니다. 도굴되지 않은 왕묘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투탕카멘이나 람세스 같은 파라오들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파라오들은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고 그 얘기는 이 파라오들의 무덤은 피라미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투탕카멘의 피라미드 혹은 람세스의 피라미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표현은, 그 문장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신왕국 시대가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피라미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아이콘인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지식원 이집트 고고학자 광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